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다시 맥 기초 강좌로 돌아온 김수빈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총 9강에 걸쳐서 현재 맥OS 최신 버전인 카탈리나를 기반으로 해서 맥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보이스 오버 유틸리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좌는 작년과 다르게 제가 보이스오버 소리를 바로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카탈리나가 작년에 나왔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것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이스 오버 유틸리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모든 초기 세팅이 끝나고 부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스 오버를 키기 위해서는 커맨드 F5를 누르면 되는데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이스오버 시작하기. 보이스오버는 화면에 있는 항목을 음성으로 설명하며 키보드만 사용하여 컴퓨터를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오버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지금 V키를 누르십시오. 보이스오버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십시오. 이런 설명이 나오죠. 이제 우리는 하나씩 알아볼 거기 때문에 V키를 누를 건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V키를 누르면 이런 소리만 나면서 이 창이 닫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맥을 부팅하게 되면 그 맥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언어에 맞는 그 키보드가 활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키보드로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를 누르면은 영어로 V가 안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고도 어떤 글을 쓴다거나 할 때 한글을 쓰다가 영어를 써야 되는데 이걸 너무 자주 바꿔야 된다거나 할 때 한글 모드에서 영어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옵션 키하고 해당 철자를 누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옵션 키는 어떤 거냐면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4개의 키 중에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키가 옵션 키입니다. 자, 또 다른 키들은 계속해서 필요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옵션 키와 피읍을 함께 누르면 V로 입력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보이스오버를 켭니다. 파인더, 데스크탑 비어 있음 그룹. 자, 그러면 이제 튜토리얼로 들어갈 수 있는 환영 대화 상자가 사라지면서 정상적으로 보이스오버가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스오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그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 더 고급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올려드렸던 지금 우리 동작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작년 보이스오버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스오버 유틸리티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VO 키와 F8 키를 함께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VO 키가 무엇이냐 하면 보이스오버를 사용할 때 꼭 눌러줘야 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보이스오버 키인데 이거를 줄여서 VO 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이스오버 키를 VO 키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VO 키는 컨트롤 키하고 옵션 키를 함께 누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옵션이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거였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왼쪽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키가 컨트롤 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키를 함께 누르면 보이스오버 키, VO 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O 키와 함께 F8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스오버 유틸리티 여는 중. 보이스오버 유틸리티. 보이스오버 유틸리티. 자, 그러면 보이스오버 유틸리티라는 일반, 곳으로 바로 선택. 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도구막. 유틸리티 카테고리. 자, 유틸리티 카테고리라는 일반, 곳으로 바로 선-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자,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윈도우즈를 오래 쓰신 분들은 생소하실 건데요. 윈도우즈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어떤 거냐면 화면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야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그 부분이 뭐 웹페이지거나 텍스트인 경우에는 찾을 문자열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탭키를 계속 눌러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맥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이거를 묶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지나가면 밖에 제목만 훑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그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을 할 건데 상호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VO 키와 Shift 그리고 아래 방향 키 이렇게 4개의 키를 함께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Shift 키는 모든 키보드가 동일하죠. 제일 왼쪽에 밑에서 위로 두 번째에 있는 키가 Shift 키죠. 자, 함께 눌러보겠습니다. VO Shift 아래 화살표. 상호작용 유틸리티 카테고리 표. 일반. 선택됨. 일반. 일시행. 현재 표. 자, 그러면은 현재 일반에 있고 총 10개의 그 카테고리 목록이 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3개의 카테고리를 볼 건데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카테고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위해서는 자, VO 키와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됩니다. 상세 정도. 현재 표. 자, 그러면 이제 상세 정도라는 곳으로 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그냥 카테고리를 이동한 건데 뭐 클릭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이기만 한 건데 밖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이미 변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작용해서 카테고리 목록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나가야 볼 수 있어요. 한번 나가 볼게요. 나가는 거는 VO Shift 위 화살표입니다. 자, 눌러 볼게요. 외부 유틸리티 카테고리 표. 자, 그럼 이제 외부로 빠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말하기 선택됨 탭. 1번째 항목 총 5개. 자, 이제 탭이라는 또 그 카테고리 바로 하위에 어떤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 5개의 단계가 있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 말하기 말하기 선. 말하기 탭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말하기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해볼게요. 정자 탭. 2번째 항목 총 텍스트 알림 힌트 탭. 5번째 항목 총 5개. 자, 그러면은 5개의 탭 중에 5번째 탭에 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해당 말하기 탭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VO 키와 오른쪽 방향 키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말하기 상세 정도. 현재 텍스트. 자, 그럼 이제 기본 말하기 상세 정도라는 그 설정에 대한 설정 이름이 나오고요. 거기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높음. 기본 말하기 상세 정도 팝업 버튼. 자, 높음이라고 되어 있고 팝업 버튼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팝업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은 설정 파라미터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건데요. 그 중에는 팝업 메뉴도 있고, 그러니까 팝업 버튼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라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팝업 버튼이라는 것은 이거를 클릭을 해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원하는 거에서 클릭을 하면 그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은 VO 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 메뉴 3개의 항목 선택 표시 높음. 자, 여기에 지금 3개의 항목이 있고요. 이게 무슨 설정이냐면은 이 보이스오버가 말해주는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높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너무 말이 많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높음으로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어떤 보이스오버의 특성이라든지 어떻게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너무 필요 없는 말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되게 귀찮아지고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제일 위에 높음으로 되어 있고 VO 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려가면은 또 다른 선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 현재 메뉴 중간이 있고요. 한번 더 내려가면 낮음. 낮은, 현재 메뉴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시면 조금씩 줄이시면 됩니다. 조금씩 줄여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거에서 클릭을 하면 돼요. 중간. 그래서 뭐 중간을 클릭한다 그러면 누르기 중간. 중간. 기본 말하기. 중간에서 VO 스페이스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중간으로 되기 때문에 말이 조금 간략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치만 일단은 메뉴 선택 다시 높음. 높음으로 바꿔 놓을게요. 누르기 높음. 높음. 기본 말하기 3세 정도 팝업.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추가 말하기 3세 정도 옵션 축소됨 펼침 삼각형. 자, 요게 있는데 요거는 너무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탭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왼쪽으로 제가 지금 왔는데 제일 왼쪽으로 오는 것은 펑션 VO 왼쪽 화살표입니다. 자, 펑션이란 키가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펑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키의 왼쪽, 그러니까 가장 아래, 가장 왼쪽에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키를 함께 누르시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가장 왼쪽으로 보이스오버 포커스가 이동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유틸리티 카테고리 표. 말하기 선택됨 탭 1번. 자, 여기 첫 번째 탭이었죠. 그 다음에 점자 탭 2. 점자 탭이 있는데 요것은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 한 손에 같은 점자 단말기를 블루투스나 USB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이 보이스오버에서 지원하는 그 스크린 리더 기능인데요. 그 한 손의 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에 나와 있는 글자들을 점자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어 그리고 영어 외에도 외국어 다른 외국어 점자들도 다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입출력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탭 3번째 항목 총 5개. 텍스트라는 탭이 있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카테고리와는 다르게 클릭을 해줘야 해당 탭으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됨 텍스트 탭 3번. 자,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이동을 해볼게요. 알림 힌트 구두점. 자, 그럼 현재 이제 힌트를 지나서 구두점이라는 것, 첫 번째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오른쪽에 가면은 일부 구두점 팝업 버튼. 자, 여기도 팝업 버튼이죠. 자, 기본 값은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사용자가 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어쨌건 일부라고 정의해 놓은 그 목록에 해당되는 구두점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메뉴 4개의 항목 선 그러면은 이제 모두. 제일 위에 모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선택 표시 일부. 자, 일부 현재 메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면 없음. 없음, 사용자화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사용자화도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사용자화를 하시면 뭐 원하시는 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해당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요. 없음. 선택 표시 모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선택 표 일부러 놓고 쓰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네, 쓰시다가 너무 뭐 어떤 내용을 읽으시는데 구두점이 굳이 필요 없고 거슬리신다 하실 때는 여기서 위에 있는 모두. 밑에 있는 선 없음.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선택 표시 일부. 일부로 클릭을 할게요. 누르기 선택 표시 일부. 일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면은 반복되는 구두점. 반복되는 구두점이 있어요. 뭐 점점점이나 뭐 느낌표 3개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 처음 3번. 반복되는 구두점 팝업 버튼. 자, 처음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구두점은 메뉴 여 이제 그 뭐 몇 개의 뭐 무슨 구두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 센스 리더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2번. 현재 그래서 메뉴 이건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바꿔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자 비활성. 자, 그 다음에 일단 저는 메뉴 닫는 뭐 그 이 부분 그 처음 처음 3번을 클릭을 해도 되지만 일단 ESC를 눌러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오른쪽에 가면은 입력하는 동 첫 입력하는 동안 말하기. 입력하는 동안 말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키보드를 입력할 때 계속 눌리는 철자를 말을 할 건지 아니면 단어를 다 완성했을 때 말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을 건지 뭐 그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면 문자 및 단어. 입력하는 문자 및 단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자가 들어갈 때도 말을 하고 단어가 완성되고 나서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역시 팝업 버튼이고요. 클릭을 해볼게요. 메뉴 4개의 항목 선택표 단어. 그러면 문자. 제일 위에 문자. 문자가 있어요. 현재 메뉴 문자는 항목이 문자 철자만 말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단어. 단어가 있고 현재 선택 표시 문자 및 단어. 문자 및 단어가 있고 없음. 없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하신 취향에 따라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버그가 있는데 이게 그 알파벳 그러니까 라틴 문자 계열의 언어에서는 잘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자 하나를 한 글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어 같이 여러 글자가 그 가로로 쭉 배열되는 게 아니라 획이 있는 문자들 있죠. 우리가 뭐 가를 쓴다고 했을 때 뭐 감을 쓴다고 했을 때 기역 쓰고 오른쪽에 아를 쓰고 그 기역 아래쪽에 미음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한 글자고 뭐 기역 아 미음이 철자지만 철자기 때문에 얘가 그 글자와 철자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보이스오버에서. 그래서 해당 부분은 문자 및 단어를 선택 표시 단어를 쓰거나 없음. 뭐 선 단어. 문자 단어. 네, 단어나 없음이나 뭐 그런 걸 썼을 때 제대로 걸러주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표시 일단은 단어. 선택 표시 문자 및 단어. 문자 및 단어 이대로 둘게요. 분리자 비활성화됨. 메뉴 단 자, 그 다음에 문자 및 커서를 보면은 이동할 경우 커서가 지나가는 텍스트 말하기. 커서를 이동할 경우 자, 이거는 뭐 그냥 이 커서 말 그대로 키보드 방해키로 커서를 이동할 때 지나가는 텍스트를 말할 건지 뭔데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돼요. 텍스트 속성을 변경할 경우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현재 속성을 변경할 경우 동작 없음. 텍스트 지금 동작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갈게요. 맞춤법 오류를 발견할 경우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맞춤법 오류를 발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영어는 잘 되는데 우리말은 맞춤법 검사가 잘 제대로 되지 않나요? 잘 썼는데도 오류라고 뜨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거슬립니다. 쓸 때. 그래서 해당 부분은 끄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은 속성 말하기. 속성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역시 팝업 버튼이고요. 메뉴 4개의 항목 선택 표시. 속성 말하기. 재생톤. 현재 메뉴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동작 없- 보면 동작 없음, 재생톤. 재생톤. 자, 요 재생톤은 어떤 비품 같은 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표시. 속성 말하기. 속성 말하기는 맞춤법 오류 뭐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거죠. 그 아이폰에서와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변경. 높이 현재 변경이 있는데 요거는 해당 글자의 높이를 변경 좀 다르게 들려주는 거죠. 높이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선택 있는데 재생 동작 없 이 중에 네, 동작 없음을 선택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누르기 동작 없음. 동작 없 자, 동작 없음에서 클릭을 했어요. 맞춤법 오류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가볼게요. 링크 슬래시 첨부 파일을 발견할 경우 자, 요거 링크 첨부 파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자, 이거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파리라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많이 체감되실 거예요. 링크 무슨 링크 혹은 링크 무슨 내용 이렇게 말을 해줄 텐데 그 링크라는 말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그 링크라는 부분을 뭐 아예 말을 안 하고 해당 내용만 말하게 할 건지 뭐 그런 거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소리를 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링크라고 말하게 해주다가 요즘에는 그냥 소리 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은 말하기 링크 슬 지금 말하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팝업 버튼인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뉴 4개의 항목 선택 표시 말하기 선택 표시 제일 위에가 말하기고 그 다음에 높이 변경 높이 변경 현재 메뉴 해당 그 속성을 높이를 변경해서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톤 재생톤은 역시 소리를 비품을 들려주는 거고 동작 없음 동작 없음은 정말 그 뭐 링크인지 버튼인지 링크인지 뭐 그런 거를 말을 안 하고 그냥 해당 내용만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재생 높이 선택 표시 말하기 현재 메뉴 한 자, 일단 두고 분리자 비화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메뉴 닫는 보면은 숫자를 다음으로 읽기 숫자를 현재 다음으로 읽기라는 아주 중요한 옵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숫자를 만났을 때 두 자리 이상인 경우에 이제 숫자를 끊어서 읽을 건지 아니면 그 숫자를 자리수를 다 계산을 해서 매체 어떤 숫자인지 말을 하게 해줄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단어 숫자를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예전엔 단어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단어가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단어라고 되어 있으면은 해당 자리수를 다 계산을 해서 어떤 숫자인지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메뉴 2개의 항목 선택 표시 일단 제일 위에 단어, 숫자 숫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숫자로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수를 끊어서 다 한 자리로 읽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어로 놓고 쓰는 게 편하겠죠. 분리자 비활성화됨 메뉴 닫는 중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가면 단어 대문자를 읽을 경우 대문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높이 변경 대문 높이 변경이라고 아주 그 스크린 리더들의 기본적인 그 통용되는 그런 옵션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음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메뉴 4개 여기도 선택 재생톤 제일 선택 위에가 표시 높이 변경 높이 변경 그 다음에 재생톤 재생톤 대문자 말하기 대문자 현재 말하기 매 동작 없음 동작 없음 이렇게 있는데 재생톤 재생톤은 역시 비품을 들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말하기 대문자 말하기라는 것은 뭐 실제로 대문자 A 뭐 이렇게 대문자라는 말을 앞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동작 없음 동작 없으면 그냥 현재 매 구분 안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분리자 비활성화됨. 메뉴 닫는 중. 대문자를 그 다음에 텍스트를 삭제할 경우. 텍스트를 삭제할 현재 경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높이 변경. 높이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곳에서 글을 쓰다가 지울 때 지워진 글자의 음을 바꿔서 그게 지워졌다고 알려주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메뉴 4개의 항목 선택 표시. 자, 그럼 제일 위에가 요거였고, 그 다음에 재생톤. 재생톤, 말하기, 동작 없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생톤은 비품이 나고, 말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미음을 지었으면 미음 삭제됨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동작 없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고요. 재생 선택 표시. 높이 변경. 그래서 저는 높이 변경을 계속 그냥 이대로 써서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분리자 비활성. 그 다음에 도움말 버튼. 자, 다 왔네요.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탭을 보겠습니다. 도구 막대. 자, 제가 지금 왼쪽 끝으로 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펑션 VO 왼쪽 화살표를 눌렀는데요. 반대로 오른쪽 끝으로 갈 때는 자, 왼쪽 3개의 키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펑션 VO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의 가장 마지막 끝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탭을 볼게요. 유틸 말하기 점자 탭 텍스트 알림 탭 4번째 항목 총. 자, 알림이라는 탭입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선택된 알림 탭 4번째 항. 자, 오른쪽으로 힌트. 가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윈도우를 전환할 때 알림 선택 해제됨 체크 상자. 자,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요. 보조 키를 누를 때 알림 선택 캡슐락 키를 누를 때 알림 다 지나갑니다. 표행을 탐색할 때 머리말 말하기 선택됨 체크 상자. 지나가고요. 대화 상자에서 자동으로 텍스트 말하기 선택됨 지나가고요. 개별 문자에 대해 음성 기호 발음을 덧붙이기 선택 해제됨. 지나가고요. 보이스 오버 커서가 가리키는 상태 텍스트가 변경되는 경우 재생톤. 지나가고요. 보이스 오버 커서가 가리키는 진행 과정 표시기가 변경되는 자, 경우. 여기서부터 볼 건데요. 현재 텍스트 진행 과정 표시기라는 것은 어떤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을 때 몇 %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시기입니다. 이게 보이스오버에 따로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인데요. 자,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줄 건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 재생톤이라고 해서 진행 상황이 계속 변할 때마다 비품을 들려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3개 선택 표시.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위에 거였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말하기라고 있는데 이게 그 제일 기본적인 그 센스 리더에서 사용되는 몇 %인지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 없음. 현재 메뉴 동작.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편하신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비품으로 썼었는데 재생톤을 썼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전혀 그 수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 말하기로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업데이트. 자,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업데이트 말하기. 누르기 업데이트 말하기. 업데이트 말하기. 보이스 오버. 자, 그 다음에 보이스 오버 커서 아래에 있는 표행의 수가 변경될 때 현재 텍스트. 자, 이것은 어떤 표를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표를 볼 때 표에 뭐 어떤 내용이 저절로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보고 있는 도중에. 근데 이제 그게 새로 추가되거나 빠졌을 때 바로바로 알림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느냐 그거를 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동작 없음. 보이스 오버 커서 아래.
자, 기본값이 동작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서 메뉴 색 볼게요. 업데이트 말 재생톤 제일 위에가 재생톤, 업데이트 말하기 업데이트 현 말하기, 선택 표시 동작 없음 선택 동작 없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말하기를 씁니다. 업데이트 말하기 네, 요걸 현재 메뉴 항목이 추천드리고요. 누르기 업데이트 말 자, 그 다음에 크기 및 위치 말하기 단위 크기, 네, 인치 말하기 단위 있는데 저는 인치 지금 크기 및 위치 기본값이 인치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을 해서 메뉴 3개의 항목 선택 표시 인치 선택 표시 제일 위에가 인치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 현재 밀리미터,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익숙하신 방법으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리자 비활성화됨 메뉴 닫는 중 인치 크기 및 위치 말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마우스가 가리키는 텍스트 말하기 전에 지연 선택 해제됨 책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NVDA에 있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트랙패드를 이렇게 만질 때 그 해당 손가락 밑에 있는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해제가 돼 있어서 제가 지금 트랙패드를 쓸고 다니고 있지만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말을 선택 마우스가 가리키는 해주게 돼요. 자, 근데 요 옆에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0초 마우스가 가리키는 텍스트 말하기 전에 지연 지금은 0초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예전에 0초가 기본값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호작 네, 아니었었는데 이 부분도 0초 바뀌었네요.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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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아니라 윈도우 단업 문콩초 스페마 우 0초 이게 0초라고 말을 해주지만 실제 0초가 아니네요. 자, 이 부분, 자, 오른쪽에 오셔서 외부 슬라이더 마우 0초 마우스가 가리키는 텍스트 말하기 전에 지연 슬라이더 자, 이렇게 말해주는 곳에서 일단 0초, 실제 진짜 0초로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 마우스를 이제 트랙패드 만질 때 말을 해주게 했지만 그 부분을 터치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말을 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바로바로 말을 해줘야 필요한 부분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0초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슬라이더라는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슬라이더라는 것은 어떤 값을 숫자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상호작용을 해서 할 건데 네, 슬라이더에서는 네, 상호작용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VO Shift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상호작용을 일단 하고요. 상호작용 슬라이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똑같이 VO 좌우 방향키를 움직이시면은 이 수치를 증가, 감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감소고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인데, 그냥 VO 키하고 방향키만 누르게 되면은 되게 범위가 크게 증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 할 때는 Shift 키까지 같이 누르고 움직이시면은 조금씩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가장 짧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VO 왼쪽 키를 몇 번 누를게요. 0초 자, 그러다 보면 쿵 소리가 나죠. 이렇게 오면 마지막 끝까지 다 왔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셨으면은 이제 상호작용을 빠져나갈게요. VO Shift 위화살표. 외부 슬라이더 자, 이제 한번 트랙패드를 만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자 정자 셀 정자 자, 제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바로바로 말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키보드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앱들이 있는데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앱들에서는 이렇게 트랙패드를 쓰거나 아니면 외부 마우스 등을 연결해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직접 클릭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짧게 자, 그 현재 다음에 텍스트 오른쪽으로 가면은 길게 자, 요거는 이제 그냥 글씨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짧게 되는 거고 오른쪽이 길게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도움말 버튼. 네, 끝까지 왔네요. 이제 한 가지 탭만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탭 힌트 탭을 보겠습니다. 도구 막대. 6말하점 텍스 알림 힌트 탭 5번 선택된 힌트 탭 5번 자, 힌트에서 클릭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가볼게요. 도움말 버튼. 아이고. 도구 6말점 텍스 알림 힌트 보이스오버 커서에 있는 항목의 사용에 대한 지침 말하기 선택된 체크 상자.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힌트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잘 보시면은 힌트 선택된 탭 5번째 항목 총 5개. 현재 탭 5번째 항목 총 5개에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컨트롤 옵션 스페이스 홀을 누르십시오. 자, 요런 뒤에 몇 개 중에 몇 개에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뭐를 이제 선택을 하려면 뭐 어떤 키를 누르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런 설명이 이제 계속 쓰시다 보면은 뭐 선택하는 부분은 당연히 VO 스페이스다 이런 거를 숙지가 완전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무지 거슬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은 아까 있었던 보이스오버 커서에 있는 항목의 사용에 대한 지침 말하기 선택된 체크 상자. 자, 여기 있는데 요거를 해제를 시켜줍니다. 선택 해제 보이스 자,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제시켜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왼쪽에 갔을 때 힌트 선택된 탭 5번째 항목 총 5개. 자, 더 이상 말을 안 해주죠. 자, 지금 뭐 총 몇 개 중 몇 개 탭 뭐 이런 설명 말해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말하기 말수 레벨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낮음을 선택하시면 그냥 뭐 탭인지 선택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이게 뭐 알림 보이스 힌트 선 힌트라고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이스 볼게요. 항목에 도움말 태그가 있을 경우. 자, 도움말 태그가 있을 경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힌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이제 앱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단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단서가 제공되는 내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게 할 건지 그거를 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은 도움말 태그 말하기 항목이 도움말 태그 말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는 걸 추천드려요. 이래야 말을 해주거든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메뉴 3개의 항목 선 알림 말하기 동작 없음. 제일 위에 동작 없음이 있고 알림 말하기 알림 말하기가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알림 말하기라고 해서 어떤 진짜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말 태그가 있다고만 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선택 표시 도움말 태그 말하기. 자, 요걸로 두시는 게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 누르기 선택 자, 그 다음에 힌트 말하기 전에 지연. 요것도 힌트를 말하는 모드를 사용할 때 앞에 내용과 힌트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0초 힌트 여기도 슬라이더가 있고요. 힌트를 들어야 하시는 분들은 힌트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상호작용 슬라이더. 자, 슬라이더에서 상호작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VO 왼쪽 방향키로 계속 0 눌러서 쿵 소리가 날 때까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힌트를 말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나가서 외부 슬라이더. 또 오른쪽으로 갈게요. 짧게 길게 자, 여기도 역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말 버튼. 자, 도움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봤던 첫 번째 카테고리인 상세 정도에 나오는 그 가장 꼭 필요한 옵션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 이동을 할게요. 도구 막대. 자, 도구 막대.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면 유틸리티 카테고리 자, 표. 유틸리티 카테고리죠. 자, 여기서 상호작용을 해서 다시 아래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상호작용 유틸리티 카테고리 표. 상세 말하기. 자, 그럼 이제 말하기라는 카테고리로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역시 상호작용 나가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유틸리티 자, 음성 선택된 탭 1번째 항목 총 2개. 자, 그럼 여기는 탭이 2개밖에 없다고 말을 해주죠. 자, 지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는 음성이라는 탭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가면 발음 탭 발음 탭이 있어요. 우리는 일단 음성 탭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발음 탭 같은 경우에는 그 센스리더에서 사용하는 발음 사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한 번 더 가면 말하기끔 선택 해제된 체크 상자. 말하기끔이 있는데 요거를 선택하시면 아무런 보이스오버가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대신에 보이스오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말만 꺼지는 거기 때문에 보이스오버를 사용할 때 쓰는 동작들은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스리더에서 음성 사용 중지를 하는 거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사용자 확인 언어 목록표 선택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추가가 되어 있는 보이스오버 엔진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한 번 더 오른쪽에 가면 언어 추가 버튼. 언어 추가와 선택된 언어 제거 비활성. 선택된 언어 제거가 있는데, 일단 우선은 언어 사용자 확인 언어 목록표. 자, 이 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보셨을 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어 사용자 확인 자, 언어 사용자 확인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언어 사용자 확인 도로록 하는 소리가 나게 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상호작용 해볼게요. 상호작용 그러면 제일 왼쪽에 기본 1위행 기본이 있고, 자, 이 기본이라는 것은 이 맥의 시스템 언어로 설정되어 있는 언어에 대한 엔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영어로 해놨으면 영어 엔진이 들어가겠고요. 지금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 엔진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 한국어라고 표시가 돼 있고, 한 번 더 가면 음성 윤하저 음질 음성 팝업 버튼. 자, 음성이라고 돼 있죠. 이곳이 바로 이제 음성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볼게요. 팝업 버튼이기 때문에. 메뉴 3개의 항목 선택 표시 윤하저 음질 윤어 그러면 제일 위에 윤어 윤화가 있고, 밑에 선택 표시 윤하저 음질 윤화 저음질이 있고, 사용자화 마침표 제일 밑에는 사용자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 위에 두 개인데, 뭐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지만 외국어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셨을 때 외국어 엔진을 고를 때는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것들은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된 그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엔진을 받으실 때는 여기 사용자화를 눌러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두 개만 보겠습니다. 선택 윤어 자, 그래서 윤화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 저처럼 지금 선택 표시 윤하저 음질 자, 여기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좀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분리자 비활성화됨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또 가면은 속도 45 속도 스테커 3열 2행 자, 이 음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고요. 여기서는 스태퍼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것도 역시 슬라이더 같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면 상호작용 45 속도 바로 슬라이더로 들어가지는 게 삼열. 아니라 여기에 또 45 메뉴가 보여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 속도 스테커 오른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더 방식으로 그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45 내용 선택됨 속도 텍스트 편집 자, 텍스트 편집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직접 해당 수치를 입력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더로 움직이면은 오래 걸리지만 여기다 수치를 입력하면 바로 그 해당 수치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빠르게 쓰지만 느리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은 건너뛸게요. 자, 여기서 상호작용 한번 나가면 외부 45 다시 아까 그 스태퍼가 삼열. 있던 첫 번째 단계의 스태퍼가 있던 곳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편집 버튼 4열 2행
자, 그럼 이제 편집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좀 더 상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시스템 언어의 음성 설정.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 45. 내용 선택. 윤화저 음질. 기본 자, 음성. 지금 첫 번째가 딱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음성을 고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게 돼요. 윤화저 음질. 그래서 기본. 윤화저 음질. 자, 이 기본. 자리로 지금 오게 된 건데 여기서도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클릭을 해서 아까랑 똑같이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45. 내용 선택된 기본 속도 텍스트 편집 선택된 항목 없음. 자, 여기 속도가 있어요. 여기도 숫자를 입력해서 변경하는 거고요. 한 번 더 오른쪽에 가면은 기본 속도 스태퍼. 자, 요거는 이제 슬라이더로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 내용 선택된 기본 높이 텍스트 편집 선택된 항목. 자, 여기는 높이를 말해요. 그래서 고저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기본이 50이고 여기다 원하시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번 더 가면 기본 높이 스태퍼. 스태퍼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 내용 선택된 기본 음량 텍스트 편집. 음량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음량 스태퍼. 여기 스태퍼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50. 내용 선택된 기본 억양 텍스트 그 편집. 다음에는 억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50으로 되어 있고 원하시는 수치 입력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가면 기본 억양 스태퍼. 스태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면 추가 음성 옵션 축소된 펼침 삼각. 추가 음성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다루진 않을게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텍스트랑 뭐 메뉴 막대 이런 요소들을 이제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요. 해당 요소들마다 음성 옵션을 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해당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요소마다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또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확인 기본 버튼. 자, 마지막에 오시면 이제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사용자화된 언어 목록표 선택 부분이 없습니다. 대화 상자. 자, 그럼 아까 그 편집을 눌렀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언어 추가 버튼. 언어 추가. 선택된 언어 언어 사용자화된. 이게 밖으로 튕겨져 나갔네요. 자, 이것도 버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해서 음성 소편 편집 버튼. 자, 편집 있던 자리로 다시 왔어요. 자, 여기 만약에 밑에 새로운 언어를 더 추가하게 되면은 편집에서 아랫줄로 이제 내려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라든지 필요하신 거 추가하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을 일단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밑에 다른 언어가 추가되게 되면 해당 내용들은 이 위에 윗줄 지금 봤던 그러니까 기본 언어에서 본 내용들과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외부 사용자화된 언어 목록표.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언어 보면 선택된 언어 제거. 선택된 언어 제거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필요 없으신 언어가 있을 때 아까 봤던 표에서 그 언어에다가 그 위치를 해두시고 상호작용 나와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언어의 엔진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카테고리를 또 볼게요. 도구 막대. 유틸리티 카테고리 표. 상호작용 유틸리티 카테고리 탐색. 자, 카테고리 표에서 상호작용해서 아래로 한번 내려와서 탐색까지 왔고요. 자, 여기서 역시 상호작용 나가서 외부 유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이스 오버 커서의 처음 위치. 자, 여기 뭐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볼게요. 키보드의 그룹 집기 동작. 어, 표준 그룹 집기 키보드 초점 및 보이스 오버 커서 동기화 선택된 체크 상자. 마우스 포인터. 보이스 오버 커서 무시. 마우스. 자, 이 마우스 포인터라는 메뉴에
오른쪽에 가면은 보이스오버 보이스오버 커서 무시. 커서 마우스 무시라고 포인터. 되어 있는데요, 기본이. 자, 이게 뭐냐면 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 움직이는 커서와 보이스오버를 움직이는 커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스오버 키를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마우스 포인터는 그냥 한 자리 어딘가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시각 장애인과 함께 뭐 작업을 한다거나 뭐 비시각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는 보이스오버를 움직여서 해당 내용을 계속 이동하고 있지만 비시각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변경을 해줘야 내가 움직이고 있는 보이스오버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해당 위치로 마우스 포인터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마우스 포인터. 보이스오버 커서 무시. 마우스 포 자, 마우스 포인터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이 보이스오버 커서 무시를 찾으시고요. 여기 해당 팝업 버튼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메뉴 3개의 항목 선택 표시. 보이스오버 커서 무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비염이 심해서 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표시. 자, 보이스오버 커서 무시를 선택을 했고요. 자, 보면은 위에서부터 선택 표시. 보이스오버 커서 무시.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스오버 커서를 따라 이동. 보이스오버 커서를 따라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오버 커서 이동. 보이스오버 커서 이동이 있고 보이스오버 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선택할 거는 보이스오버 커서를 따라 이동.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보이스오버 커서를 따라 이동 이거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스오버 커서를 따라오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 바꾸실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보이스오버 커서 이동. 요 밑에 있는 보이스오버 커서 이동이라는 것은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때 그 보이스오버 커서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게 되는 모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이스오버 커서를 따라 이동.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누르기 보이스오버 커서를 따라 이동. 보이스오버 커서를 따라 이동.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스오버 커서를 커서 둘러스 중복 네이버 탭 키를 이렇게 사용할 때 움직이게 되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총 3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보이스오버 유틸리티를 설정할 때 꼭 필요한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